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요즘 시대에 가족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어쩌면 요양보호사가 아닐까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라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몸이 불편한 어르신 곁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다 써야 하는 고되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도 월급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 10년을 해도 변화 없는 환경으로 보람 없이는 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준임금제 논의까지. 만약 이 제도가 현실이 된다면 지금보다 월급이 최소 60만 원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급여 인상 수준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변화 중 하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앞으로 요양보호사가 수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부터 유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었고, 2026년부터는 해외에서 관련 전공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과 현장 실습 과정을 거쳐 단기간에 자격과 취업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돌봄 인력의 공백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 요양보호사분들에게는 또 다른 변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처우와 임금 개선 논의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 인상과 월급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세전 약 215만 원이 됩니다. 이제 근무 형태별로 실제 월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곳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기본은 약 215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운전 수당이나 야간 수당 같은 추가 수당을 더하면 평균적으로 220만 원에서 235만 원 사이가 됩니다. 또 장기 근속 장려금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6만 원, 5년 이상 근무 시 8만 원, 7년 이상 근무 시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게다가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선임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15만 원이 더 붙습니다. 이렇게 합산하면 경력자들은 월급이 25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원입니다. 업무 강도가 높고 교대 근무가 많아 기본 급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구인 공고 기준으로는 주간보호센터보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평균 225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근무가 포함되면 이보다 더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요양입니다. 여기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계산됩니다. 기본 시급 1,320원에 주휴수당 약 2,600원, 연차수당 약 590원을 더하면 총 12,977원, 즉 약 13,000원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가족분들을 직접 간병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족요양의 경우는 일반 요양보호사 근무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하루에 60분에서 90분 정도만 근무로 인정되고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빠집니다. 업체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급도 차이가 큽니다. 보통 13,000원에서 시작해 많게는 22,000원까지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되는 시간이 적다 보니 실제로는 생각보다 소득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업체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 표준임금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가 10년 넘게 일해도 신입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표준임금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최저임금의 130%를 기본급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약 13,416원이 되고 이를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280만 원이 됩니다. 단순히 몇만 원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 6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준임금제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력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고 신입과 베테랑이 같은 대우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의 경우에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교육시간이나 대기시간까지 포함된다면 지금보다 실질 시급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상 수준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문제입니다. 정부는 표준임금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료를 한 번에 20%에서 30%까지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도의 도입 여부는 국민 여론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공감대를 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 씨는 올해 59살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6년 차입니다. 하루는 아침 8시에 출근해 어르신 4분의 세면과 식사를 돕고 점심 이후에는 물리치료실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다시 간식 챙기고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 하기 때문에 항상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는 월급은 기본급 215만 원, 여기에 장려금 1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체력이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 허리 통증으로 파스와 진통제를 달고 일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이 고맙다는 말을 할 때 보람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도 필요한 법이지요. 때문에 표준임금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인력 부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국가 차원에서 수당을 늘려 요양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독일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으면서 근속 연수에 따라 급여를 높여주는 체계를 일찍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임금과 처우를 동시에 개선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표준임금제가 시행된다면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이 단순히 몇만 원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 280만 원 선까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새로운 인력도 이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이는 현장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준임금제는 현장에 요양보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문제입니다. 정부는 표준임금제 도입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구조로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보험료를 최소 20%에서 30%까지 올려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한꺼번에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일은 정말 보람없이 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다 보면 자신의 끼니도 챙기기 어렵지요. 밤에는 교대 근무가 이어져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 써도 돌아오는 급여는 신입과 같은 수준이라니 여러분은 이런 현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구조가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을 지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조금은 오르겠지만 요양보호사의 노고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후지혜백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